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의 저장과 활용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의 정보 이용에 대한 얘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영상 정보 이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쵸? 바로 눈으로 어떻게 이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먼저 눈의 인식 방법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영상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눈의 정보, 눈이 어떻게 정보를 인식하냐, 눈의 정보 인식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인식 방법은 뭘까요?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림부터 한번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여기 내가 제목을 여기다 잘못 썼네.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의 눈이 맨 처음에 사물을 보죠. 그럼 사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그쵸? 가시광선이 반사돼가지고 온 빛을 갖다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반사된 빛이 어디서? 각막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굴절이 되죠. 굴절이 돼가지고 초점에 의해서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망막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시각세포가 들어있죠. 자, 시각세포 두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입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막대세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원뿔세포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서 물어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셔야겠거든요. 자, 그럼 먼저 막대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막대세포는요, 밝고 어두운 거, 명암. 자, 명암에 대한 얘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명암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뭐라는 거냐면 이 원뿔세포가 바로 색깔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색 구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원뿔세포다. 색 구별하는 거. 이렇게 각각의 세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또 만약에 색 구별 원뿔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색구별 못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그걸 생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색구별 못하는 거. 또 있죠? 명암 구별 못하는 거. 이거는요, 밤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물이 명암이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그지? 그래서 밝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없기 때문에 바로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야맹증이다. 자, 요 정도쯤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원뿔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색을 구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막대세포가 하는 것은 무엇이다? 명암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눈의 정보 인식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운 게 눈의 정보 인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딱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들을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이 제목에 해당되는 그림들을요, 딱딱 왼쪽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그림을 갖다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빛의 삼원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빛을 합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삼원색과 빛의 합성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상식이 필요하고 실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을 갖다 잘 지냈으면요, 요 정도쯤은 여러분 다 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분필이 모든 색깔을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얀 분필로 다 할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잘 그렸다. 자, 이렇게. 자, 삼원색이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빨간색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 게 빨간색이고, 자, 왼쪽이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파란색이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 삼원색이 모든 색깔,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이 되는 거, 빨간색과 초록색,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성이 되면 나오는 색깔은 그렇죠, 노란색이죠. 자, 이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나머지는 좀 뻔하거든. 빨간색과 초록색일 때 노란색을 낸다.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이건 뭐냐면 자홍색이에요. 자홍색. 자, 이건 자자가 보라색 자자죠. 붉은 홍자죠. 그래서 자홍색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명칭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쉽죠. 자, 파란색과 초록색, 청록색입니다.
자, 이렇게 삼원색에 의해서 삼원색 중에서 두 가지 색깔을 합쳤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시각세포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또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바로 요 가운데죠. 다시 말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모두 더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에 대한 얘기는요.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검은색은요. 예, 실은요. 빛이 전부 다 흡수돼 가지고 색깔이 나오는 게 없을 때 그때 검은색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것들이 다 반사돼 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람은 그죠, 눈 바로 우리 대뇌가 흰색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색깔들이 바로 뭐냐면 이 원뿔 세포에서 이 색깔을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원뿔 세포에는요. 바로 세 가지의 원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썼거든요. 뭐냐면 빨간색 원뿔 세포인 적 원뿔 세포, 그다음에 초록색 원뿔 세포인 녹 원뿔 세포, 그다음에 파란색 원뿔 세포인 청 원뿔 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뿔 세포 이 세 가지가 색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 전기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척수를 통해서 척추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대뇌까지 갑니다. 그럼 대뇌가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원뿔 세포가 어떤 것들이 반응했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적 원뿔 세포와 만약에 녹 원뿔 세포가 같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 우리 대뇌는 뭐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이거 잘 나와. 그다음에 적 원뿔 세포와 청 원뿔 세포가 같이 반응을 한 거야. 반응하게 되면 바로 자홍색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청 원뿔 세포와 녹 원뿔 세포가 같이 반응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청록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한 흡수율에 대한 얘기 알아야겠죠?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 그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원뿔 세포의 흡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하고 뭐? 적 원뿔 세포, 녹 원뿔 세포, 청 원뿔 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반응하냐? 만약에 적 원뿔 세포만 반응했다면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요, 붉은색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붉은색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녹 원뿔 세포만 반응하게 되면은 그렇죠, 초록색, 그 다음에 청 원뿔 세포는 파란색인데, 자, 두 개가 같이 반응했을 때에는 바로 노란색, 청록색, 그 다음에 자홍색 중에서 노란색,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세 개가 다 반응하게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보라색부터 빨주, 노초, 파, 남, 보.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지, 유치원 때 우리가 외웠던 색깔의 이름들입니다. 그죠? 예, 무지개 색깔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노란색을 인식할 때에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녹 원뿔 세포와 청 원뿔 세포가 같이 반응한단 말이야. 같이 반응하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계통, 주황색에서 점점 진한 빨간색 쪽으로 되겠죠? 네,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반응을 누가 더 많이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뇌가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치? 여기는 적 원뿔 세포와 청 원뿔 세포가요, 예,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자홍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홍색, 자, 자홍색, 보라색 계통과 붉은색 계통이 섞여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청 원뿔 세포와 녹 원뿔 세포가 같이 반응하게 되면 뭐가 된다? 청록색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색깔들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출제가 곧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뿔 세포와 빛의 흡수율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의 정보 인식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이야. 다음이 뭐냐면 영상 정보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 하나 정도 좀 나오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요. 영상 정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브라운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LCD라는 게 있지, LCD 있고, 그 다음에 자, 뒤에 나와 있는 CCD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느 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뭡니까? LCD죠. 그래서 LCD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단 말이야. 왜? 자, 지금 할 그 브라운관 있죠? 예, 브라운관. 자, 브라운관에 대한 이야기는 브라운관에 대한 얘기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거 갖다가
발명해낸 거거든요. 자, 브라운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또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CRT라 그러죠. 예, CRT. 자, 이 CRT는 뭐냐면 캐도드 레이 그다음에 튜브 해가지고 음극선이란 뜻입니다. 음극선관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브라운관에서 우리가 세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 브라운관에 세 가지. 첫 번째 전자총. 자, 이 전자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원색이 나옵니다. 뭐하고 뭐죠? 예, 적, 녹, 청이요. 예. 자, 그래서 적녹청의 그 세 가지의 색깔이 나오는 곳이 바로 전자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섀도우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가 뭐냐면 이거 갖다가 색깔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노란색 내려면요. 빨간색 전자총과 또 누구? 그래서 초록색 전자총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파란 걸 가려야 된단 말이야. 가리게 되면 색깔이 나오게 되죠. 바로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얘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디에 부딪히냐면 형광체에 부딪히거든요. 바로 형광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의 명칭은요. 예. 자, 다음 중 브라운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걸 전자총, 섀도우 마스크, 형광체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전자총 몇 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예, 세 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적, 알고 이거 좀 전에 한 건데 녹, 그 다음에 청.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전자총 색깔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마스크가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색깔을 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형광체는 바로 이 형광체에 부딪혀서 색깔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얘네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풍부한 색깔을 갖다 풍성하게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각이 넓죠.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아니야. 왜냐면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라든지 구동 방식 같은 게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이 싸죠.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뭘까요? 대형화가 안 되는 거야, 대형화. 우리가 크게 막 한 60인치, 70인치 만들고 싶은데 말이지, 100인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화가 곤란하다라는 정도쯤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시면은 뭐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자, 근데 브라운관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은 제일 적지만 제가 그림은 준비했거든요. 자, 그림으로 먼저 가가지고 자, 그림 한번 보면서 어떤 그림 준비해봤자 뭐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고서 따져줄 겁니다. 자, 여기 전자총이 있죠. 전자총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 전자석에 의해서 얘네 같이 방향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석에 의해서 얘가 전자석 전기 띄고 있죠? 무슨 전기 띄고 있죠?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전자석이 있게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방향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자기장이 만났죠? 그러면은 전자기력 발생하잖아. 그치? 전자기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색깔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 있다고요? 섀도우 마스크 있다 그랬죠? 이 섀도우 마스크가 뭐 하는 거야? 색깔을 나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색과 어느 색이 풍성하게 나오게 되면은 자, 어떤 색깔이 나올 수 있게끔 조절하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을 조절하는 장치가 무엇이다? 섀도우 마스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체들이 발라져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빛을 내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운관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절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자, 액정 디스플레이는요. 액정 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LCD야. 자, 요즘에는 또 LCD도 한물 가고 있죠. 예, 뭘 사용합니까? 주로 LED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죠? 자, LED는 반도체죠. 발광 다이오드란 말이야. 근데 이 LCD라는 게 뭐냐면 리퀴드. 그다음에 C가 뭐냐면 크리스탈. 그러니까 결정이란 얘기죠. 리퀴드. 그러니까 이게 액정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액정 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평광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광에 대한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광 일로 와보죠. 자, 평광. 자, 여기 지우죠. 요거 지나갔으니까 여기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림으로 가가지고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평광이라는 건 뭐냐면 평광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요. 빛은 횡파입니다. 그러니까 평광이라는 건 뭐냐면 빛은 횡파임을 갖다가 증명을 하는 것인데 빛은 횡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빛이 진동하는 방향 서로 뭐가 돼야 돼? 직각이란 말이야. 직각인데 얘네가 모든 방향으로 다 진동을 하겠지. 근데 한번 이걸 보자고요.
만약에 어느 틈을 자 이렇게 내가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틈이 있어. 틈.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틈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줄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줄을 제가 흔들 거예요. 줄을 흔들어 볼게. 자 줄을 흔들면 자 여기서 진동이 되지. 그러니까 이 뒤까지 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흔들면 뒤까지 와가지고 자 뒤에까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 파죠? 파는 뭐라고? 세 글자로 에너지가 이동해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요 얘를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자 옆으로 틈을 갖다가 이렇게 옆쪽 수평이 되게끔 했단 말이야. 수평이 되게끔. 자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면요 통과를 하죠. 자 통과를 하는데 여기서 진동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파가 와요 안 와요? 이 뒤까지 도달하지 않죠. 자 이게 바로 횡파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종파일 때는 어떨까요? 종파는 얘를 세워 놓든 옆에 놓든 앞뒤로 흔들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다 뒤까지 통과를 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횡파일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틈을 쪼개줬을 때 그 팀 진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광판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평광판이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자 이렇게 평광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쪼개짐이 있는 거라면 쪼개짐. 실은 유리를 떨어뜨리면 유리는 뭘까요? 바닥에서 깨지지. 그 깨짐이라 그래. 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내가 반으로 나누었다. 나누는 걸 뭐라 그러죠? 쪼갰다 그러죠. 예, 쪼개지면 방향이시 나뉘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평광판이 뭐냐면 바로 쪼개짐이 이렇게 있는 그런 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 쪼개짐 틈이 말이지 같이 나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판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암실이에요. 암실. 그 다음에 제가 빛을 쏘아줄 건데요.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랬지? 그래 어느 놈은 이 방향으로 어느 놈은 저 방향으로 요 방향 해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한단 말이야. 진동을 해가지고 얘가 와서 여기서 뭐 합니까? 다 거진다 반사가 돼. 반사가 되는데 누구만 통과하냐면 얘랑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놈 있죠? 얘만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야. 얘도 같네? 그럼 뒤까지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이걸 우리 A판이라 그러고 이걸 B판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P 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Q 지점이라고 했을 때 바로 얘네가 쭉 통과해 가지고 왔을 때 자,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 P 지점과 Q 지점에서 빛의 세계는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빛의 세기가 내가 B판을 뭐 할 거냐면 회전할 거야. 360도 회전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얘를 그대로 놓으면요. 얘는 P 지점에서는 말이지 빛의 세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해. 일정한데 만약에 얘를요.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90도. 얘를 갖다가 요 쪼개짐, 틈 있지? 틈을 갖다가 얘랑 직각이 되게 하는 거라면 직각이 되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다 똑같이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는 순간에 빛이 뒤쪽에 Q 지점에는 하나도 도달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자 180도가 됐을 때에는 그대로 다 도달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270도가 됐을 때에는 하나도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360도가 되게 되면요. 그쵸? 예. 자, 이게 바로 Q 지점에서 B에 회전했다 가지고 빛의 세기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바로 이게 평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했는데요? 실은 LCD가 뭐냐면 LCD가 이거야. 평광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평광판 두 개를 위에다가요. 위와 아래에다가 누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LCD라 그랬죠? L 리퀴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 액정이란 말이에요. 액정인데 액체인데 결정이란 얘기죠. 자, 이 결정들을 내가 일부 그려봤습니다.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있는데 빛이 만약에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이 액정을 따라서 같이 진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액정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요 90도로 팍 틀어버릴 거야. 팍 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왼쪽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자, 90도 이렇게 딱 틀어버리면요. 얘랑 얘를 갖다가 액정을 갖고 있다가 빡 틀어버립니다. 90도로. 90도로 틀으면 빛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가지고 액정도 같이 비틀어졌겠지? 그 비틀어진 걸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길 통과한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빛이 통과합니다. 자, 이때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자, 빛이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요. 여기다가 뭘 걸어주냐면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에 따라서 이 액정이요 바르게 서버리는 거야. 맨 처음에 얘처럼 비틀어져 있던 놈이 얘가 바로 딱 쓴다고. 그러면 빛은 걔를 따라가는 거죠. 액정을 따라서. 따라가는데 우와 따라가다 보니까 여긴 어때? 여긴 수평, 여긴 수직이고 여긴 수평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를 다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죠. 예, 빛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는요.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예, 빛이 뭐한다? 빛이 통과한다는 얘기죠. 예, 빛이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통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압을 걸어줬을 때와 걸어주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액정이요? 이거 실은 뭐냐면 하나의 화소가 있어요. 여기에 요거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서 삼원색을 아까 전에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구나. 그래요.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있지? 을 빛을 갖다 쏘아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 세트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누구냐면 파란색을 걸어줄까요? 그러면 파란색은 빛이 통과해야 안 해.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누구만 통과하죠?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통과하겠지? 와, 그럼 사람은 뭐로 인식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거죠. 노란색이 시험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LCD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요.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요 빛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자 평광에 비틀려져서 통과한다. 하지만 전압이 걸렸을 때에는 평광이 그대로 직진하기 때문에 수평판에서 빛이 뭐한다? 차단된다. 여기까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하지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색깔을 내는 건데요? 그 색깔은 뭐냐면 하나에 끄는 거야. 하나의 거 또는 두 개 거, 세 개 다 켜. 세 개 다 키면 우리가 뭐로 인식한다 그랬지? 하얀색, 흰색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LCD에 대한 이야기도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원리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전압 결합 소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전압 결합 소자에 대한 얘기는 전압 결합 소자 CCD에 대한 얘기죠. Charge Coupled Dev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여러분들이 이건 알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게 실은 그 물리원에서 실은 앞에 나와 있는 뭐 액정이라든지 브라운관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CCD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아하시는 거거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얘가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 CCD는요 굉장히 작죠. 브라운관이나 이런 것들과는 달라요.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내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과 같이 빛을 인식해가지고 얘를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뇌에 저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꾸로죠. 우리가 빛을 내는 거야. 사람이 보기 위해서 빛을 냅니다. 그죠? LCD나 브라운관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거꾸로라는 얘기죠. 반대야, 반대. 반대로 얘는 뭐야? 그 빛들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 데 쓴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CCD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우리 카메라에 있어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영상 플레이어 있죠? 비디오 영상 같은 거 우리가 담는 카메라 같은 거, 영상 카메라 같은 데 지금 여기 담겨져 있고요. 바로 요 CCD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뭐냐면 영상의 빛 신호를 뭐로 바꾸는 거냐면 빰빰빰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러면 영상의 빛은 뭡니까?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얘는 아날로그죠. 그죠? 얘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를 뭐로?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는 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면 되는 거고, 바로 이건 뭐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실은요 바로 광전 효과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물론 요걸 갖다가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좀 드무시겠지만은 광전 효과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빛은 알갱이지. 빛 알갱이란 말이에요. 얘가 와가지고 진행될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얘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 입자의 성질을 나타냈을 때 여기서 뭐야? 부딪히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곳은 빛의 밝기가 어떤 거야? 밝은 곳이지 전자가 덜 나온 곳은 좀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요 정확하게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따지는 데 주력을 합니다. 명암에 대한 얘기. 자, 이런 것들은 시험지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러면 색깔을 어떻게 인식해요? 여기다 뭐냐면 컬러 필름을 입히는 거야.
컬러 필름을 익혀가지고 이런 전자가 이 정도쯤의 에너지를 가졌을 때는 무슨 색깔이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저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CCD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자, 제가 또 그림 준비했거든요. 자,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CCD의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그 빛을 받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빛이 전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빛을 받으면 바로 여기서 이 CCD에서 뭐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많이 나오면 밝은 거고 조금 나오면 어두운 거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있냐 작게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을 지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전자가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보라색 계통 빛이 있다는 얘기고 적다는 것은 붉은색 계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빛이 전자로 전환돼서 전자가 또 전압으로 전환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저장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 자, 실은요 여기엔 빛의 영상을 갖다 저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실은 얘네가 다시 보여지는 활용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에 대한 이야기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기본 문제 1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그냥 글로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치는 뭘까요? 빛을 인식하는 사람의 눈과 같이 빛을 실제로 가깝게 재현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인공눈 역할을 하는 장치. 얘기 끝났죠? 누굽니까? 그래요. CCD라 그랬잖아요. 그죠? 차지 커플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죠? 예. 자, 광전 효과로 밑줄 칠까요? 여기 나왔네요.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화상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화 결합 소자인 바로 CCD 얘기하는 거죠. 뭐 전화 결합 소자 옆에 CCD라고 꼭 그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준비되어져 있는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평광판. 평광판에 대한 얘기 나왔군요. 바로 영상 장치에 대한 얘기 주로 나왔네. 평광판 2개를 이용하여 빛의 평광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얘 누구였었죠? 바로 LCD에 대한 얘기였었죠. 예, 바로 LCD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가는 두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경우고, 다시 말하면 가 같은 경우에는 얘와 그 다음에 또 얘 축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죠. 나란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요. 나는 조금 어둡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는요. 가장 어둡게 광철된 경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다는 뭐냐면 얘는 이건데, 왼쪽에 있는 게 만약에 이거라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만, 자, 여기는 지금 서로 수직이죠? 빛이 통과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둡다 그랬으니까는 얘네가, 쟤네가 180도라면 0도, 180도, 360도죠? 라면 얘가 90도, 270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각도 정도 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가는 두 평광판의 축이 서로 나란한 경우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 평광판 한 개를 360도 회전시키면 제자리잖아. 그지? 다와 같은 현상이 한 번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 여기서 360도 딱 하는 거.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다가 90도일 때 한 번 다와 같은 경우가 90도일 때 한 번 나오지. 그 다음에 270도일 때 한 번 나오잖아.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네. 한 번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뭐라고요? 그냥 썼죠? 바로 뭐다? 횡파임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횡파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그대로 또 나왔네. LCD에 대한 얘기죠.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림 가나는요. LCD에서 화소의 밝기를 조절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빛이 통과를 했습니다. 자, 빛이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액정을 따라서 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씌워져가지고 이쪽을 통과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요. 얘랑 얘는 말이죠. 어때? 그래, 직각이란 말이에요.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얘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저쪽. 자, 얘가 이쪽이니까 얘는 저쪽으로 이렇게 지금 평광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얘를 갖다가 틀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빛이 통과했네. 빛이 통과했다는 것은 자 전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 해에 때 전압 주지 않았을 때죠, 그죠? 예.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주게 되면 전압에 따라서 얘가 전리작용에 의해서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나란해지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오다가 비틀어져 가지고 통과했었는데 얘가 비틀어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여기서는 어때요? 그렇죠? 빛이 진행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이 평광판의 축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는 거죠. 빛 통과에 못한다고요. 그죠? 이때는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죠. 전압을 걸어줬을 때입니다. 자,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는 말에 답해볼까요? 기억. 두 평광판 사이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액정이다. 그죠? 예,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고요. 나는 두 평광판 사이에 전압이 걸린 상태이다. 예, 맞죠? 예, 가는요? 아니고요. 가와 나에서 두 평광판의 축은요 서로 직각입니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나란했던 거 갖다가 90도로 딱 꺾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딱 꺾었을 때 액정도 같이 비틀어졌겠지? 그럼 빛이 말이지 들어오다가 액정을 따라서 가가지고 결국 평광판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전압 걸어주지 않았을 때. 하지만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액정이 일렬해지기 때문에 바로 전리작용에 의해서 자 얘네가 가다가 비틀어짐이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들어왔으면 수직에서 통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실력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력 문제. 실력 문제. 그림 가는요. 이건 3번이지. 4번이네. 4번. 자, 다음은 LED입니다. 우와, LED가 뭡니까? LED는요,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벌써 나와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거든요. 반도체가 실은요, 뭐가 있냐면 태양전지가 있고 광다이오드라는 거거든요. 광다이오드가 있고 그다음에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LED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실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나오는데요.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내가 설명 자세하게 하겠지만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빛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빛을요 조절을 해요. 세 가지 색깔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청색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화소라 그러죠. 그래서 뭐 20만 화소, 뭐 100만 화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그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세 가지의 색깔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있지 누구와 누가 켜지냐에 따라서 색깔을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5만 가지의 색깔을 다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LED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봤고요. 들어가 볼게요. 사람의 눈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감지하는 세 가지의 원뿔세포 있습니다. 자, 뭐 있었죠? 적 원뿔세포, 청 원뿔세포, 녹 원뿔세포요. 사람의 눈에 같은 색의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빨간색과 파란색 우리 3호색 배웠습니다. 뭐였었죠? 자, 이 3호색 중에 이 두 가지 색깔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오면 자홍색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란색이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자홍색이 나왔네. 자홍색으로 인식을 하고요. 컬러 전광판은요. 사람의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은 전류가 흐르면 일정한 파장의 빛이 나오는 발광 다이오드,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LED라는 거야. LED로 구성되어져 있고 LED는 색상에 따라 빨간색, 또 초록색, 파란색으로 구분하며 같은 LED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고 어둡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컬러 전광판에서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LED를 각각 한 개씩 묶은 것을 뭐라 그런다? 화소라 그런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100만 화소다. 그러면 100만 개 있는 거야. 300만 화소다. 그러면 300만 개가 있는 거야. 이런 세 가지 색깔로 뭉쳐져 있는 것이. 자, 기억. 가는요 무슨 색깔이라고요? 자홍색 아까 나왔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 값 자홍색입니다. 한 화소의 모든 LED를 같은 밝기로 동시에 켜면 한 화소의 모든 LED. 자, 요 세 개를 다 같이 킨다는 얘기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같이 나오게 되면 무슨 색? 흰색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흰색으로 인식한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LED의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다면 한 화소에서 만들 수 있는 빛의 색깔은 7가지다. 무슨 소리야? 7가지 아니었어. 7가지. 쳐봐야 되는구나. 자, 한 화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은 얘가 빨간색이 얼마나 밝냐 또는 초록색이 얼마나 밝냐에 따라 가지고 실은 주황색도 될 수가 있고요. 연두색도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졌으니까는 아주 흐린 연두색이죠.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갖고 가다 보면은 연두색 되잖아요. 그죠? 연두색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밝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 딱 세 가지가 밝기 조절 안 되고 얘네가 그냥 딱 똑같은 밝기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꺼지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지. 이거 쉬어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빨간색과 초록색이면 노란색, 초록색과 파란색이면 청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 자홍색. 세 가지가 다 켜지면 흰색. 맞네요. 7가지 색깔이네요. 그죠? 예, 7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빛의 색은 7가지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거 하나하나 다 쉬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예, 5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했던 건데요. 문제를 제가 안 풀었네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문제 왜 그거 안 풀었냐고, 그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였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림가는 마그네틱 카드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나는 스마트 카드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는데요. 자, 이게 뭐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기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거 IC. 나중에 이제 우리 IC에 대한 얘기 배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요. 가는 자기 기록 방식. 자, 정보의 저장 용량이 적어요. 기껏해야 이 카드 번호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모진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 자, 주인이 누군지. 자, 그다음에 기록과 삭제가 대신에 기록과 삭제가 간단하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기록과 삭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간편합니다. 기억 다 될 수 없네요. 그다음 니은 나의 내부에는요. 이게 뭐야? 이게 RCB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나에 보면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외부로부터 뭐가 오는 거죠? 전자기파가 오는 거죠? 예. 전자기파가 와가지고 얘한테 교통카드 얘기하는 거잖아.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거 변하는 거 원치 않아 난리나. 그래서 여기서 도선에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요. 예. 바로 이 코일이 전류가 흐르다 보면 또 전자기파를 내놓을 수 있지. 내놓으면서 리더기로 보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교통카드, 하이패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나의 내부에는 안테나와 전원 역할을 하는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광전 효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자기장이 변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전류를 흐르게 그랬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광전 효과가 아니고 전자기 유도로 발생한 전류가 반도체 칩을 가동하여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자, 광전 효과 아니고 전자기 유도라고요. 답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또 가볼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그림 가는요. 어떤 색의 빛의 액정화면 LCD 또 나왔네요. 의 색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림 나는 시각을 인식하는 사람의 망막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죠? 좋았어.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LCD란 얘기죠. 예, 가는 LCD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그 시각세포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예, 시각세포. 자, 망막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세 가지 빛이 들어왔군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딘 전압을 걸어주고 어딘 안 걸어줄 건데 여긴 비틀어졌네. 여기가 비틀어져가지고 요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와 얘가 들어온 빛이 여길 통과하네. 색 필터가 있네요. 빨간색 필터 있고요. 자, 초록색 필터가 있는데 얘는 뭐 했습니까? 그대로 통과를 했죠? 예. 그러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당연히. 예, 그렇죠. 노란 색깔이 나오죠. 노란 색깔. 그치?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더하면 그런다 그랬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색깔은요. 예, 전압을 걸어줘서 안 걸어줘. 전압 걸어주지 않았다고. 얘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액정이 지금 일렬해졌죠. 그래가지고 비틀어짐 없이 그대로 왔다가 파란색을 닿았지만은 왔을 때 통과를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치? 자, 얘는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림 나왔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에는 막대세포와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나왔는데 이 원뿔세포는 또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여기 녹원뿔세포, 적원뿔세포, 그 다음에 청원뿔세포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막대세포가 하는 역할 한번 해볼까요? 자, 막대세포가 뭐 한다 그랬죠? 막대세포는 바로 명암이라 그랬죠? 자, 명암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 명암 구별 못하면 어떤 일 벌어진다 그랬죠? 예, 그래요. 야맹증 걸린다 그랬잖아요. 야맹증.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청과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그 다음에 청원뿔세포 나와 있네요. 그죠? 아무튼 이 원뿔세포는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나온 것처럼 색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색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색 구별 못하게 되면요, 예, 생맹 걸린다 그래요. 생맹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구분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LCD에서 나온 빛은요, 평광된 빛이다. 맞죠? 예, 그래요. 평광된 빛이야. 그러니까 얘가 실은 모든 방향 다 진동하는데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순간 평광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평광판을 여기서 이렇게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지금 얘네들은 광원에서는요, 모든 방향의 빛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통과한 다음서부터는 다 뭐다? 평광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평광돼 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LCD에서 나온 빛은요, 예, 평광된 빛이다. 그렇죠. LCD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죠? 예, 평광된 빛이다. 맞고, 빨간색 필터와 초록색 필터의 액정에는 전압이 걸렸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전압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예, 전압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만 전압이 걸린 건 보이시죠? 그 다음 디귿. 망막에서는 파란색을 감지하는 청원뿔세포만 반응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얘가 나왔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빨간색과 적원뿔세포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녹원뿔세포, 얘 두 개가 반응하는 건 말이야. 그러면 적원뿔세포와 녹원뿔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자, 얘네들이 말이지 전리작용을 해서 대뇌까지 온단 말이야. 그럼 대뇌는 뭐라고 인식한다고요?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반응을 했으니까 노란색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래서 망막에서는 파란색을 감지하는 청원뿔세포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적원뿔세포와 녹원뿔세포가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는 노란색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191페이지 6번까지 풀면서 실력 문제 풀어봤고요. 자, 저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페이지는요,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까지 가십시오. 자, 쭉쭉쭉 넘겨야죠. 네. 216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단원 종합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세 가지 먼저 풀어볼게요. 그림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CD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이 그림 우리 얼마나 많이 봤던 거예요. 그죠? 예. 자, 여기서 그냥 뭐 너무 뻔한 얘기들이니까는, 자, A가 바로 뭐죠? 자, A가 랜드죠? 예, B가 뭐가 됩니까? 피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은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내용을 갖다가 다 했는데 요 문제 또 제가 못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랜드이고, 자, B는 피트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당연히, 그렇죠?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따진다 그랬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개를 갖다 0과 1로 표현해 가지고 바로 디지털 신호를 로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다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CD에 강한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 이건 빛에 의한 거죠. 자기 기록 방식이나 강한 자석 가까이 하게 되면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빛 기록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 1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 그림은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막대세포가 뭐 하는 거라고? 명암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원뿔세포는 색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각세포에서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 먼저. 막대세포는 밝고 어두움을 감지한다. 명암에 대한 이야기죠. 명암을 구별한다에 대한 얘기고, 자, 만약에 이가 잘 안 되면은, 그렇죠. 명암 구별 잘 못하면요, 밤중에 야맹증, 그죠? 예. 자, 그다음 니은. 빛의 파장에 따라 반응하는 원뿔세포들이, 자, 다르다. 그렇죠. 빛의 파장이 짧은 것들, 짧으면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짧으면 보라색 계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라색 계통이고 파장이 긴 게 빨간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파장에 따라 가지고 이 원뿔세포를 반응하는 게 다른 거야. 파장이 긴 놈은 적원뿔세포 쪽이, 그다음에 파장이 짧은 놈은 청원뿔세포 쪽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죠. 빛이 합성이 돼가지고 되뇌가 이렇게 인식한다. 노란색이나 자홍색이나 청록색처럼. 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디귿. 시각 정보는 시각 신경을 통해서 자기 신호가 아니고요. 무슨 신호라 그랬죠? 전기 신호요. 전기 신호. 그죠? 예,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됩니다. 대뇌입니다. 자, 디귿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자, 그다음 14번에 대한 얘기 들어가 보죠. 자, 14번에 보면 그림은 액정 디스플레이 LCD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그죠? LCD에서 위쪽 평광판에 비추어진 빛이 아래쪽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여 어두워지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왜 통과 못했죠? 그래요. 전압을 걸어줘가지고요.
전압을 걸어주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액정이 일렬해졌죠? 그럼 얘가 액정을 따라서 원래 비틀어져 가지고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액정이 일렬하기 때문에 여기 통과했어 못했어. 그쵸? 여기는 통과해가지고 액정까지는 갔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위쪽 평광판과 아래쪽 평광판은요. 평광축이 서로 나란한 게 아니고 직각이었었어요. 그죠? 예, 직각이었었고 왜냐면 얘를 갖다가 맨 처음에 나란했던 거 갖다가 비틀어서 액정과 같이 비틀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두 유리판 사이에 있는 액정 분자들이 방향이 일절하게 배열되었습니다. 왜요? 전압을 걸어주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디귿. 두 유리 사이에는요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거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유리판 사이 액정들이 방향이 일렬하게 배열됐기 전압이 걸려져 배열된 거고 그 다음에 두 유리 사이에는 전압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나란하게 배열된 거죠. 니은과 디귿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뒤로 또 쭉 넘겨보시면요 22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222페이지에 자 222페이지 가보시면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 있죠? 예, 그거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쪽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림 가에 나와 있는 거. 가에 뭐라 그랬어요? 프리즘을 통과한 놈들이 나왔는데 노란색이 나왔죠? 노란색 단색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사람 눈은요. 예, 그 노란색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반응을 한 거야? 그치? 노란색이니까 적원뿔 세포하고 그 다음에 녹 원뿔 세포가 반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발 요거 봐요. 수능에서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적색과 그 다음에 녹색이 결합을 하면 어떤 색깔이 나오냐. 자, 이거에 대한 얘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예, 청에 대한 적녹이 합쳐지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RGB 영상장치의 두 빛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RGB 영상장치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LED란 말이에요. 그치? 자, LED에서 A와 하나는 꺼져 있고 A와 B는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둘 다 뭐라고? 노란색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는 적색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녹색이 켜진 거란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흡수율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반응의 세기에 대한 얘기, 원뿔 세포가 흡수하는 정도쯤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쪽이 파장이 긴 것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바로 뭐야? 적 원뿔 세포에 대한 얘기, 얘가 녹 원뿔 세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가 청 원뿔 세포에 대한 얘기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 반응이겠어요? 녹색과 적색이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파란색의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가장 큰 세포는 일단 누구다? S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S2와 S3가 얘와 얘가 모두 반응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두 빛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다. 예,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으로 반응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영상 정보의 이용에 대한 얘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인식에서 원뿔 세포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뿔 세포는 세 가지의 원뿔 세포가 있었습니다. 색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에 대한 얘기와 얘네들이 섞였을 때 어떤 색깔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관하고 그 다음에 바로 LCD에 대한 얘기고 CCD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누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요. LCD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LCD에 대한 이야기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다면 자, 오늘 내용 완벽하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다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얘기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